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포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펀드자키 오하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저희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연구위원 지철원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고요. 저는 이 회사에서 대중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자산관리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는 저번에 한번 뵀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좀 반갑기도 한데 너무 잘생기셔갖고 아유, 부럽기도 합니다. 일단 그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이라고 하셨는데 연금 포럼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 금융회사는 아무래도 네. 저희도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그 본부를 만든 이유가 이 금융 투자 또는 이 자산 관리를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 공헌적인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할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본부가 생겼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실 목적이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이라는 게 노후자산 증식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네. 부분을 어떤 중립적인 예.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제가 예,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신 이유가 저희가 오늘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저희가 연말이 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세액공제가 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셨는데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같은데 2달도 남지 않았어요, 올해, 그죠? 예, 그렇게 됐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팁을 주시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보시면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크게 보면은 그 적격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 비적격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적격 상품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연금 저축과 같이 이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일정 금액을 넣으면 그만큼까지는 세액을 공제받아서 다음 해에 바로 그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이 세금을 돌려받는 이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 세액을 돌려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지금 설명드릴 그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IRP라고 해가지고 개인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네. 개인 퇴직 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IRP.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한도는 700만 원까지고요. 연금 저축만 떼서 생각할 때는 400만 원. 납입 원금 기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봉이 1억 2천을 넘어가시는 분은 300만 원까지 네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연금이 400만 원, 1억 2천이 넘어가시는 분들 연금이 300만 원이니까 그러면 IRP는 당연히 4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합쳐서 7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세액공제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만약에 그 다 납입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네. 연봉이 5,500을 넘으시는 분과 5,500 이하이신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액공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네.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6.5%. 그러면 한 115만 원? 예, 맞습니다. 네. 700만 원 내시면 115만 원을 돌려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5,5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 그럼 한 90몇만 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92만 4천 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세면 빠르지 않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세액공제도 세액공제의 효과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냥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네. 세액을 돌려받는 건데 일정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500 이하이시고 네. 내가 585만 원을 내고 이 국가에서 115만 원을 내주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585만 원을 냈는데
정부에서 700만 원을 채워서 네.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계좌에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못하는 거죠. 예, 실제로는 700만 원을 내시면은 바로 그 다음에 초에 1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아, 세액공제 예,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은 585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투자 수익률이 16.5% 5,500만 얘기하려면 뭐라 그럴까요? 추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게 이제 5,500 이하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16.5%가 생기는 5,500 초과하신다고 하더라도 13%이 상당히 고금리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년 예금 금리가 1.5%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네. 뭐 한 1배 이 네. 정도의 수익을 그냥 매년 네. 노후자금이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는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서 이쪽이 더 혜택이 많다 저쪽에 혜택이 많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재산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한 아주 특수한 이 금수저라고 하죠. 네네. 이런 분들 말고는요, 이 연금저축 네. 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그 세제적격연금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는데 세제적격연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해봐야 될 고려해봐야 될 연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이라는 게 금융기관 3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저희 같은 증권사.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던 연금저축 신탁은 2017년부로 이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중단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을 더 이상 못 드나요? 세제적격연금. 물론 은행에서 이제 bancasurance 네. 그리고 네. 증권사 그 자산운용사 펀드도 가져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은행의 고유한 상품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 신탁은 없어졌기 네.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입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네. 연금저축 계좌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3개업권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이게 압도적으로 보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보험이 거의 뭐 4분의 3,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75%? 예. 그리고 은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매가 중단이 됐고요. 네. 기존에 이제 남아있던 잔액만 남아있는데 그게 한 13% 정도. 네, 펀드가 9%. 아, 9%. 예. 제가 증권회사 직원인데 9% 상당히 적네. 저희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의 장단점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업권별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율에 의해 가지고 불이가 되거든요. 근데 공시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예금 금리가 1.5%이 수준에서 네.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 그다음에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가져야지 이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저축 또는 투자하는 상품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납기하고 유지 기간이 긴 상품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긴 기간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품은 좀 수익률을 높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 수익을. 네. 기간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젊으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퇴직 예정이신 분들도 5년 이상, 10년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5년의 투자 기간은 사실 굉장히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네. 수익률을 다 내시라. 네. 그래서 저는 채권형 펀드 같이 조금 리스크가 적은 펀드를 이용하시더라도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저희 쪽 증권회사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들으실 분들이 니네들이 거기서 근무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더 세부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요, 네. 이 700만 원의 한도를 보험에다가 소진하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그 슬롯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 제가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액을 저도 연금저축 계좌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일단 공시율이라고 했는데 공시율로 분류된다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보험의 가장 큰 약점이 보장성 부분으로 일부 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물론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사업비가 빠진다기보다는 고유의 이제 그 보험사의 사업비가 빠지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그렇죠. 예. 그게 한 5%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원금에서 5%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10만 원을 원을 넣는다. 넣으면 그럼 예, 5천 원 정도가 빠지고 9만 5천 원이 9만 5천 원이 들어가요. 적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5%가 빠지면 이게 그 해지한급금이라고 하나 그게 원금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안 그래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네네. 가장 그 사업비 수수료가 싼 보험이 온라인 보험이거든요. 네네. 예, 온라인 보험 기준으로 해도 5년 정도 돼야지 아, 원금이 됩니다. 그럼 5년 뒤부터 실제로 투자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축이죠. 투자가 아니고 네, 네. 리스크는 없는 대신 공시이율,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이렇게 불이가 되거든요. 물론 한 1, 2% 정도 되나요? 공시율이? 보험사의 공시이율은요. 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높다. 그 이유는요. 네.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그렇죠. 법을 그래도 주는 거죠. 네. 이게 참 웃긴 게 원금을 떼고 시작한다는 게 이게 스노볼 효과라고 이게 굴리는 덩어리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걸 좀 깎아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단점이라서 펀드를 드시는 게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공시이율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다 변동금리잖아요. 네. 그 금융회사에서 그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시이율이라고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도 10년 지나야지 한 원금이 한 109%, 20년 되면 127%, 30년이 돼야지 한 150%,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30년을 해야지 원금의 30%가 붙는다. 원금의 50%, 1.5배. 50%? 예. 그러면 뭐 연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박하네요. 그렇죠. 예. 30년에 15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낮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율이 지금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지 않거든요. 왜냐면 점점 저금리가 되고 있는 더 거 낮아질 가능성이 아시잖아요. 있다? 네. 선진국으로 될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까지 보증하겠다는 거죠. 이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요, 10년에 101%, 깜깜하네요. 깜깜하네요, 진짜. 20년에 106%, 네. 30년 지나봤자 111%. 예, 펀드를 추천한 이유가 있었군요. 저희가 2억 건에 있어서 지금 펀드를 권하는 게 아니라 보험 부분에 이제 평균 보장 이유라고 해서 제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